치매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집에 치매 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요양시설로 모시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를 위해서 요양원은 꼭 필요합니다. 치매는 껌 좀 씹는 사람을 피한다는 말이 있죠. 정상인 상태에서 혀떨림을 경험한다면 치매 조기 경보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치매를 유발하는 환경과 조건만 걷어낸다면 뇌 본래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브레인셀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매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치매 예방 전문 강사, 소은 치매 예방 뇌활성 연구소장 김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치매 예방 전문 강사가 된 이유는 치매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젊은 시절에 친정과 시댁에서 5분의 치매 어르신을 접하면서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친정 엄마는 52살의 나이에 혈관성 치매로 돌아가셨고, 시댁에선 치매에 걸리신 시어머님을 모시면서 겪었던 가족들 간의 갈등과 아픔, 그리고 고통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당시에 제가 치매 초기 증상들만 제대로 알았다면 충분히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제가 겪었던 아픔과 고통을 겪지 말았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치매 예방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8년간 하면서 치매 예방 교육은 나이 든 사람이 아닌 젊은 사람들이 받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층 자녀들이 치매 예방에 대해 알고 있어야만 본인은 물론 부모님이 치매가 왔을 때 조기 발견해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행스럽게도 제가 현장에서 활동해 본 결과 젊은 층들이 훨씬 치매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치매가 왔을 때 돌보는 책임은 결국 젊은 자식들의 몫이기 때문이죠. 젊은 사람들과 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무모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치매 초기는 본인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치매 환자는 최근 기억부터 서서히 잃어버리게 되죠. 우선 살펴볼 것은 부모님들이 옛날 이야기를 자주 하는지, 최근 이야기를 자주 하는지입니다. 현재보다 과거의 이야기를 더 자주 반복한다면 치매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고, 이러한 관찰은 주위 가족들의 몫입니다. 오히려 함께 생활한 가족보다 오랜만에 찾아온 친척분들이 치매 환자의 이상 징후를 잘 분별할 수 있는데요. 치매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치매가 꽤 진행되면 뇌 전두엽의 손상으로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런 증상으로는 멋쟁이 부모님이 옷을 잘 갈아입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평소 다정다감했던 부모님이 자꾸 짜증을 낸다든지, 이유 없이 거친 말과 심한 욕설을 퍼붓는다든지, 물건을 엉뚱한 곳에 감춘다든지, 이웃집 물건을 훔쳐온다든지, 쓰레기를 주워와서 귀중한 물건인 양 보관한다든지, 이런 특이한 행동들을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이유가 치매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평소의 모습과 다르다는 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평소 부모님의 모습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부모님을 질타하고 행동을 고치려고 들면 갈등의 골만 깊어지겠죠. 치매 환자의 뇌는 3살, 4살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치매 환자는 눈높이에 맞게 대화가 필요합니다. 치매는 3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조기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한 치매,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 하는 치매, 진행이 되더라도 서서히 진행하게 하는 치매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는 뭘까요? 물건을 사면서 깜빡 잊고 계산을 안 할 때가 있죠.
저도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손님, 계산하셔야죠. 하고 누군가 힌트를 줬을 때 바로 알아차리는 것은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치매는 힌트를 줘도 무슨 계산이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치매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집에 치매 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치매 콜센터 연락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치매 콜센터에 연락해 보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까운 지구대로 가서 환자의 얼굴을 알려야 합니다. 저희 집에 치매 환자입니다. 혹시 길을 잃고 헤매고 다니면 저희 집으로 모셔다 주십시오. 이렇게 얼굴을 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문 사전 등록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지문 사전 등록제에 등록만 제대로 해 놓는다면 환자가 실종됐을 때 복잡한 신고 절차 없이 평균 20분 안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요즘 지자체의 치매 환자 실종 상황들을 보면 예전보다 연세가 젊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지문 사전 등록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보건소에 가시면 치매 환자 배 인식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요. 환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개별 고유 번호와 관련 기관의 전화번호까지 기록해서 치매 환자가 실종됐을 때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배 인식표는 환자의 옷이나 신발 등에 뜨거운 다리미로 10초 동안 꾹 눌러주면 복사가 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치매 환자의 옷 속에 붙이고 있다 보니 배회하는 환자를 발견했을 때는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 감지기를 부착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 감지기는 길 잃은 치매 환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소형 위치 추적기이고 손목이나 목걸이로 착용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배터리가 나가면 위치 추적을 할 수 없지만 배 감지기는 통신사와 연계가 되어 있어 계속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보호자가 설정해 놓은 안심 지역을 벗어나면 치매 환자 가족에게 알림 메시지를 전송을 합니다. 또한 치매 환자 역시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긴급 버튼을 누르면 가족들에게 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에 가서 느낀 점이지만 여자 치매 환자들의 옷은 꽃피는 춘삼월에 화려한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남자 환자들의 경우 대부분 어두운 색깔 회색이나 검정색으로 옷을 입고 계십니다. 치매 환자일수록 복장은 밝은 색이어야 합니다. 환자가 실종됐을 때 빨리 인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등산복이나 골프복이 유난히 밝은 색인 이유가 있습니다. 등산복은 추락했을 때, 길을 잃었을 때 빨리 눈에 띄어야 하기 때문이죠. 골프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젊은 층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부모님 옷 사드릴 때 꼭 밝은색 옷을 구입하라는 부탁을 합니다. 신발에는 형광색 띠를 붙여가는 게 좋습니다. 문방구에 가면 형광 테이프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가 사라졌을 때 보호자들은 대부분 당황해서 우왕좌왕하기 마련입니다. 가장 먼저 찾아볼 곳은 사라진 지점에서 직선 방향으로 뻗은 길입니다. 치매 환자는 서너 살 수준으로 인지 능력이 내려갑니다.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면 환자의 행방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과 치매 환자는 골목골목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앞만 보고 갑니다. 혹여 높은 산이 앞에 있어도 그 산을 넘습니다. 보호자들이 흔히 오해를 하게 되죠. 부모님의 건강 상태로는 산에 올라가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치매 환자는 높은 산을 넘습니다. 제가 어릴 적 동네에 치매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걸음도 잘 못 걷던 분이 사라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를 찾아 헤맸습니다. 할머니는 엉뚱하게도 나무를 하러 갔던 이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도 산 꼭대기였습니다. 치매 환자들은 최근 기억을 잘 못하고 옛날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전에 살던 곳이나 자주 가던 곳에 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억하세요. 사라진 곳에서 직선 방향 또는 예전에 자주 가던 곳. 치매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 요양 신청을 통해서 등급을 받게 되면 평일 동안에는 요양보호사가 오셔서 케어도 해주시고 무엇보다 약물 치료가 잘 나와 있습니다. 약을 꾸준히 드실 수 있게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 혼자 두시는 것보다는 주간보호센터에 가셔서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치매 환자일수록 가능한 선에서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변에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들을 보면 자식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가만 계시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강의를 다니면서 받는 질문들이 부모님이 지금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많이들 물어들 보시는데요. 저는 부모님께서 잘할 수 있을 만큼 하시는 게 좋다고 답변 드립니다. 신체 활동을 멈추면 뇌도 멈추기 때문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오래 사시는 게 소원이 아닙니다. 평생 살았던 곳에서 살다가 어느 날 잠자듯이 가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들로 돌봄을 맡을 자녀들이 없다면 대소변 조절이 되지 않는 마지막 단계에 가셨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요양원으로 모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요양시설로 모시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도 요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십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를 위해서 요양원은 꼭 필요합니다. 치매는 24시간 신경을 쓰고 돌봐야 하는 질병이고 환자 곁에서 돌보려면 제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겠죠.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셔 불효하다는 생각보다는 자주 찾아뵙고 좋은 시간을 보내며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환자와 젊은 시절 추억담을 나누는 것도 좋고 또 좋아했던 물건들을 챙겨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좋아하던 노래도 함께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요양원에 있지만 한 가족의 끊임없는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것이 바로 치매 환자입니다. 일단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에 보내기로 했다면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합니다. 대략 일주일 정도를 적응 기간으로 삼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며칠 동안 엄마가 따라갑니다. 처음 낯선 곳에 가기 두려워하던 아이들이 점차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죠. 치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떠나 낯선 곳에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부모님 곁에 오래 자주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주간보호센터일 경우 첫날은 잠시 함께 다녀오고요. 둘째 날은 반나절만 함께 지내다가 부모님께 잠시 볼일을 보고 오겠다고 자리를 비웁니다. 이런 식으로 점차 적응을 해야 합니다. 요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정도의 적응 시간을 두고 일주일간은 자녀들이 매일 요양원을 방문해서 함께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첫날은 1시간 정도, 둘째 날은 3시간 정도로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원은 참 좋은 곳이라고 친구도 많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많다고 요양원의 좋은 점을 거듭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런 적응 과정을 무시하고 갑자기 요양원에 입소를 시키면 환자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치매는 급격히 악화되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깊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치매 환자는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요양시설을 골라야 할까요? 수면제 과다 처방으로 잠만 재우는 몇몇 요양원들 때문에 내 부모님처럼 섬기고 있는 많은 요양원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요양원을 고르기 위한 5가지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한 곳보다 시끌시끌하면서 활기가 넘치는 곳이면 더 좋겠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치매 환자들은 사람들을 그리워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좋아하죠. 이유는 사람 속에 섞여 있으므로 소외감을 떨쳐낼 수 있기 때문이죠.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보면 침대에 누워 계시는 분들은 빼고 휠체어에 타고서라도 참석하시는 걸 좋아합니다. 환자들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치매 환자일수록 혼자 우두커니 누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개별 치료는 받을 수 없더라도 함께 어울리고 활동하는 정기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이라면 치매 진행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옷은 깨끗한지, 키키한 냄새는 나는지, 화장실은 청결한지, 환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은 잘 설계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또 환자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양보호사들과의 대화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요양보호사들이 환자들과 자유롭고 친근하게 소통하는지를 보면 요양원의 분위기를 살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매 전문가가 있는지도 중요한데요. 전문가는 치매에 대한 이해와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치매 진행을 막을 만한 세세한 지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환자의 가족들은 지속적으로 요양원에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요양원에서 처방하는 약에 대해서도 묻고 확인해야 하죠. 식사 시간에 맞춰 방문을 해서 식단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 가족들이 관심을 보일 때 요양원에서도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지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질병, 치매와의 전쟁 중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세계적으로 5천만 명 이상이 치매로 인한 인지장애를 겪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3초에 1명, 65세 이상 10명 중 1명, 85세 이상 2명 중 1명, 노후엔 부부 중 1명이 치매를 겪고 돌봄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정말 암울한 숫자죠. 더 암울한 것은 그 수치가 20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치매가 나이 든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치매의 발병은 갈수록 젊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젊은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을 꼽습니다. 아이들의 창의적 사고와 주의력을 훼손시킨다는 스마트폰. 많은 젊은이들이 특히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그 결과 뇌기능이 둔화되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가성치매 현상을 보입니다. 스마트폰이 꺼지고 나면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디지털 치매는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 의존한 나머지 기억력이나 계산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영치하이머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죠. 20, 30대 젊은이들이 건망증으로 병원을 찾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중독이라고 할 만큼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과다한 것입니다. 뇌가 해야 할 많은 것들을 디지털 기기에 맡긴 결과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많을수록 뇌는 푹 쉬고 있는 셈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지나치게 의존해 전화번호나 사물을 기억하는 과정을 겪지 않으면 해마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치매 발생 확률은 높아집니다. 독일의 뇌 전문가 만프레트 슈비처는 디지털 치매, 머리를 쓰지 않는 똑똑한 바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가 젊은이들을 교육 후 파괴로 이끌고 있다. 디지털 기기는 우리에게 좋은 영향도 많이 주고 있지만 지나치게 중독이 되면 인간 고유의 감각이나 운동 기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청소년들이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공부 차원에서 스마트폰 알려주기, 봉사 교육을 하면 서로 좋은 관계 형성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치매를 악화시키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중에 외로움을 꼽고 싶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대화 부족으로 인한 소외감을 느끼고 그럴수록 치매의 진행 속도는 빨라지는 경우를 봤는데요. 생애 주기별 뇌 발달을 잘 알게 된다면 가족 간에 화목하고 화합하는 소통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아기의 뇌는 생존 갈구의 뇌입니다. 이때는 뇌의 신경계인 시냅스가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인데요. 우뇌가 발달하는 이 시기엔 부모와 자녀 간의 애착관계가 형성되는 시기인데요. 정서적 유대가 아주 중요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도 많지만 많은 가정에서 저부모에게 육아를 맡기곤 하지요. 많은 지자체에서 예비 할머니, 할아버지 교실을 열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 조상들은 저부모 교육이 아이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저부모와 손자녀가 함께하면 당연히 뇌 발달도 잘 이루어집니다. 저부모의 교육은 삶의 경험을 통한 다양한 영역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정서적 안정감과 균형 잡힌 뇌 발달을 돕는 교육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손자녀 양육을 맡은 어르신이 맡지 않은 어르신보다 혈압이 낮았다고 하죠. 또한 삶의 만족도와 정서적인 행복감도 더 높았다고 합니다. 손자녀를 안는 순간 사랑이라는 감정에 설레고 가슴 뛰게 되면서 옥시토신, 세로토닌 등 행복 호르몬이 뇌에 왕성하게 분비가 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에 맞게 손자녀를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성년기의 뇌는 마치 두 개의 틈바구니에 낀 처지인 셈이죠. 즉 청춘의 뇌와 노인의 뇌 어느 쪽으로든 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뇌는 피곤합니다. 사회활동을 하면서 인간관계는 점점 다양하고 복잡하고 심각해집니다. 특히 관계의 문제는 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요. 좋은 관계는 뇌를 활성화시키고 반면 불편한 관계는 뇌를 압박하고 이축시킵니다. 뇌의 건강은 관계에 의해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성인의 뇌는 세대 간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성년기의 공감 능력은 뇌에 활력을 가져다 주는데요. 공감을 통해 뇌는 행복감을 맛봅니다. 다양한 세대와 어울리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중년기는 치매가 시작하는 시기인데요. 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뇌의 노화는 가파르게 이루어집니다. 치매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 치매를 유발하는 환경과 조건만 걷어낸다면 뇌 본래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중년기는 뇌 활동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뇌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중년기의 뇌가 더 똑똑하고 더 침착하고 더 행복해 한다고 합니다. 지적 호기심을 갖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치매 예방법의 길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리 뇌는 늙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 늙게 만들 따름입니다. 그래서 치매는 피할 길 없는 질병은 아닙니다. 뇌의 가소성만 잘 살핀다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뇌는 외부 자극과 환경에 발맞춰 대응하고 적응하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특성을 두고 뇌의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뇌의 가소성은 인간에게 축복의 메시지와도 같죠. 뇌의 신경세포가 활발하게 생성되고 활동할 조건을 마련한다면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뇌의 가소성으로 인해 젊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양한 근육을 쓸 수 있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바른 먹거리, 평생 학습을 통한 지적 호기심이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과 말, 행동할 때 뇌의 근력이 키워집니다. 어떻게 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생활 습관만 바꿔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면, 음식, 운동, 지적 활동을 강조합니다. 수면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잠자기 전에 블루라이트 환경을 없애고 수면 환경을 잘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은 음식입니다. 음식은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뇌가 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에는 단백질이 중요하죠.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물과 같이 우리 몸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백질의 부족은 시냅스의 기능을 떨어뜨려 자극과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양질의 단백질을 꼭 섭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수하는 이들의 식단을 살펴보면 단백질이 빠지지 않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방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뇌는 3분의 2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경세포를 감싸고 있는 미엘린 70%가 지방이죠. 그래서 뇌 건강을 위한다면 좋은 지방 섭취는 꼭 필요하죠. 어떤 지방을 섭취하느냐에 따라 치매에 걸릴 수도 예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치매는 껌 좀 씹는 사람을 피한다는 말이 있죠. 혀와 뇌는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의 상태로 치매의 조기 증상도 짐작할 수 있는데요. 혀를 내밀지 않는 상태에서 절로 떨리는 느낌을 받는다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죠. 혀 떨림은 정신적 긴장의 일시적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인 상태에서 혀 떨림을 경험한다면 치매 조기 경보로 인식해야 합니다. 혀를 꾸준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혀 관리는 혀 운동을 의미하죠. 혀 운동을 하면 안면 부위의 신경을 간접적으로 자극하게 됩니다. 혀 운동은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째, 입을 크게 벌리고 최대한 혀를 앞으로 쭉 내밉니다. 이때 턱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혀 끝까지 최대한 내밀었다가 당기기를 한 10번 정도 반복합니다. 둘째, 혀를 입안에서 천천히 최대한 크게 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립니다. 반대 방향으로 10번 또 돌립니다. 셋째, 혀끝은 앞니를 이용 10초 동안 살짝 깨물었다 놓기를 되풀이합니다. 혀 운동은 하루 중 언제 하면 될까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을 들이는 거죠.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졸리며 껌을 이렇게 씹게 되죠. 씹는 자체가 뇌를 자극합니다. 껌을 많이 씹을수록 턱 관절을 많이 움직이고 뇌를 활성화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수치를 줄이게 됩니다. 저도 강의 시작 전에 잠깐씩 혀 운동을 하는데요. 한결 입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상쾌해지며 발성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잠깐의 습관들이 우리 뇌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바다에 사는 멍게는 뇌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뇌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올챙이와 비슷한 모양새의 어린 멍게에게는 뇌가 있었습니다. 뇌의 지시를 받으며 수중을 떠다니다가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면 바닥에 달라붙습니다. 식물처럼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뇌를 먹어치웁니다. 더 이상 뇌가 필요 없기 때문이죠. 몸을 움직이지 않겠다는 것은 멍게처럼 뇌를 필요 없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에 맞는 운동을 적극 권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맨발 걷기를 추천합니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운동이 바로 걷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걸을 때까지가 인생입니다. 걷는다는 것도 뇌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균형을 잡는다든지 걸어갈 공간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 또한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걷기는 새로운 뇌세포의 성장, 특히 해마 주변에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겨나 기억력을 좋게 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켜서 혈류량을 증가시킵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하죠.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럼에도 신체 부위 중에서 말초신경이 가장 많이 몰려 있습니다. 맨발로 땅과 접지하는 순간 음이온이 몸으로 들어와 몸 안에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와 결합합니다. 이때 혈액 공급이 왕성해지고 각 장기는 활기를 띠게 되죠. 또한 맨발 접지는 놀랍게도 황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막아줍니다. 몸속 정전기는 신경세포를 급속히 감속시켜 결국 뇌 이축의 원인이 되는데요. 맨발 걷기는 정전기를 체내에서 빼내 뇌의 이축을 막아줍니다. 맑은 날보다 비 오는 날 우리 몸속 전류가 더 잘 전달되고 육지에서 걷는 것보다 바다에서 걷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특히 맨발 걷기는 불면증을 없애주어서 숙면을 취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우리는 치매 환자 100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이 1년에 13조 원에 달하고 2050년에는 106조, 8배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치매는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질병이고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를 24시간 돌봐야 하는 돌봄자들은 경제활동을 제한받을 뿐만 아니라 돌봄자 역시 우울증 등으로 보이지 않는 제2의 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회적 비용,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의 갈등을 넘어 사회적 공동체, 국가의 전망까지도 붕괴할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총리는 치매는 인류의 적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치매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즉각적인 증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긴 세월 동안 치매를 유발할 환경과 조건 속에 놓여 있다가 어느 순간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치매입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은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야만 노년기의 삶을 당당하게 맞이하게 됩니다. 치매 예방 교육은 전 세대에게 필요한 필수 교육이고 개인과 지자체, 기업들의 꾸준한 관심과 예방이 필요합니다. 치매 예방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뇌를 잘 관리하면 됩니다. 걸리기는 쉽고 고칠 수는 없는 치매, 조기 예방과 조기 교육이 그 답입니다.